제가 평생 살면서 할 관리는 요 근래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은지영님 추천템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기계가 굉장히 예쁘고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모드가 있어요. 치크. 이 모드를 제가 가장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젤을 뿌려서 주파를 쏴주는 거죠. 이게 3단계 집속 초음파랑 멀티 고주파로 피부 이 리프팅 기능이 있어요. 이게 피부 결부터 스킨케어 기능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치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거든요. 이렇게 딱 띠딩 하면은 반대쪽도 5가지 기능으로 피부 탄력이랑 피부 스킨케어 있죠? 그걸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청첩장 모임을 많이 나가거든요. 청모를 하면 딱 2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 당연한 얘기죠? 결혼한 친구들은 사실 본인 이야기니까 저와 상황이 겹치기도 하고 공통사가 많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결혼이 지금 당장의 계획이 아닌 친구들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도파민지야.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겠니? 제가 요즘 최애 스킨케어 큰맘 먹고 하는 스킨케어인데 이게 7일 루틴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저 지금 오늘이 6일차입니다. 지금 되게 뭐랄까 솜사탕 같거든요? 포슬포슬한 솜사탕 같은데 쭈루루루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솜사탕처럼 녹아버려요. 바르는 거죠. 바르는 순간부터 고급지다. 이게 안티에이징 성분이랑 비타민C 유도체를 담은 비타민 샷이래요. 이게 딱 7일간 집중 스페셜 케어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딴 걸 다 떠나서 다음날 아침이 대박이에요. 자고 일어나 보면 알아. 광채에 보습감이 미쳤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엄청 투명한.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목에도 발라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지 않는 사람. 제가 회피형이거든요. 그래서 회피형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제 남자친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싸우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여기서 풀어. 지금 여기 와서 말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쟁이 안 일어나. 싸움이 안 일어나.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한 8년 넘게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싸워본 적이 한 3년 전? 신혼생활 지금 3개월 차지만 단 한 번도 안 싸웠다 아직. 솔직히 지금 이제 뭐 많이 잡아서 70년 정도 더 산다고 칩시다.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피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회피형 인간이라면 한 사람은 호칠나게 고생을 한다. 그리고 집안일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 갔어? 핸드크림 필수인데 매일매일 바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핸드크림을 팩으로도 활용을 해요. 그리고 2번째, 이거는 좀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일인데 신랑 부모님을 봐요. 꼭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꼭 보세요. 일단 많이 짜. 최대한. 끈적이거나 무거움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짜서 이렇게 듬뿍 발라주세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모던 시크 플로럴한 향? 사무실에서 바르면 시크 도도녀 될 것 같은? 왜 보라고 하냐면 이게 딱 보잖아요? 내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가족들에게 받고 있는 대우, 어머니가 짓고 있는 표정,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내 남편이 아버지를 닮았거든. 물론 뭐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서도 굉장히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부분이든 나 안 좋은 부분이든 본인도 모르게 아버지의 어떤 행동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게 타임 넘버 그 올영 1위 제품이라는데 왠지 알겠어. 너무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하지 않은 사람. 행복한 가정환경이든 불행한 가정환경이든 너무 과하게 누군가 상대에게 막 털어놓는 사람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저렇게까지 행복을 과하게 표시하지? 그리고 본인의 불행을 과하게 표출하거나 본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는 그게 위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뭘 먹어야 되나?
과일도 사야 되네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사과를 사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원래 이마트 다니는데 홈플러스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변했나? 혹시 변한 게 있나? 하고 갔는데 상품이 괜찮더라. 저는 사과를 씻어 먹거든요. 원래 칼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썰어 먹거든요. 근데 저희 고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티야, 과일 같은 건 꼭 도마에 넣고 썰어라 이러는 거예요. 본인 응급실 갔다 왔다고. 그래서 썰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개만 먹읍시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생일 파티가 있어요. 사과를 먹고 장을 보러 갈 겁니다. 요리를 할 거거든요. 이거 제가 정말 즐겨 먹고 있는 땅콩 버터거든요. 빈 크런치 땅콩 버터. 여기 안에 크런치가 들어있어요. 땅콩이 들어있을 것 같죠? 이게 약간 그 크런키, 여러분 크런키 초콜릿 아시죠? 크런키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씹는 맛이 굉장히 훌륭하고 몸에도 좋고 요즘 꽂혀있는 땅콩 버터입니다. 이 영상을 엄마가 본다면 포크 놔두고 뭐하냐, 버터 안 덜어 먹고 뭐하냐 라고 잔소리를 하겠지만 전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니까 좋아? 같이 살면 어때? 안 싸워? 너무 좋아요. 결혼 대강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은 결혼하면 희생해야 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르겠고 3개월 차인데 너무 행복해요. 아직까진 그를 위해 특별히 내가 희생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은 없고, 뭐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도 그냥 각자 서로 더 잘하는 게 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각자가 잘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되었다. 그걸 거슬리는 것도 없어요. 저희 둘은 자취도 안 해봤고 항상 가족들이랑 지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랄까 곤조가 없어요. 애시당초 서로 각자의 곤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살면서 습득하는 것이 나의 첫 독립 생활. 정말 너무도 덥고 이거 샀어요. Happy birthday! 제 프로포즈 당시 프로포즈 풍선 남자친구가 이걸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풍선을 많이 못 불었더라. 저는 이걸 샀다. 이거 그거 아니야? 뽑기? 야, 이걸 어떻게 입으로 불어? 따라따따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개 많아. 24장이야. 며느리라면 응당 앞치마. 어때요? 새내 같아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을 할 건데 엄마가 사준 냄비. 아니 무슨 무쇠팬을 써야 뭐 평생 쓴대요. 본인이 찾아놓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의 예랑이가 요리는 못하지만 요리 용품에는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조리 도구, 그릇 뭐 이런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막상 온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요리할 맛 나게 또 잘 고르더라고요. 레시피를 한번 다시 봐. 진짜 세상에 유튜브 없이 엄마들은 어떻게 요리를 했을까요? 요즘 또 알고리즘에 시리가 또 어떻게 그냥 또 야무지게 듣고 그 이혼숙녀 캠프, 이숙캠,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에로부부 이런 거를 잠깐 쉬면서 그거 하나를 틀어서 보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 이 아내가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보물상자 있죠? 하이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 보물상자, 학창시절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게 돼요. 근데 저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거 들으면 아니 집안에 있는 보물상자를 어떻게 한 번도 안 까볼 수가 있어. 이제야 발견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사해보니까 터치 안 해요. 굳이 안 궁금하고 뭐 저거 가져왔나 보다 싶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열어봤는데 네, 학창시절 선생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쫘르락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선생님이 여자인. 뭐 선생님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 같은 걸 받았던 걸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준혁이야. 준혁아, 네가 평생 내 사람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막상 결혼한 널 보니 마음이 아프다. 너도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준혁아, 평생 널 안을 수 있는 여자는 나뿐이었으면 좋겠다. 이 싫어하는 이 와이프가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 드드드드 타. 신랑 들어왔을 때 이거 뭐야? 아, 내 예전 학원 선생님이었어. 학원 선생님이랑 이딴 편지는 왜 주고받아? 사실 내 첫사랑이야. 둘이 20살 차이 남. 알고 봤더니 둘이 11년 동안 불륜 사이였던 거임. 이 와이프랑 결혼한 지 11년이 된 건 아니고 이 선생이 결혼했을 때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18살 때부터 이 둘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어른이면 끊어내야 되는데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평생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이 와이프가 그러는 와중에 궁금한 거야. 화도 나고 궁금하겠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뭐하는 여자길래 미성년자랑 이런 식으로 불륜 관계를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나.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 이 선생 한 말이 더 가관이야. 미안하다. 미안은 한데 나 얘 못 놔준다. 우리는 서로를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러면서 이해를 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와이프가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만나라 하고 이제 이 남편한테 가서 야, 너 이제 그만 만나. 나야 그 여자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인간이라면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못 헤어지겠대. 자기는 학창시절 모든 걸 이 선생님한테 배웠고 삶의 지혜도 이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 비밀의 판도라의 상자를 버리려고 하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심지어 이 와이프 임신 중이었음. 어떻게 하겠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으악 이렇게 된 거야. 병원에 실려간 와이프를 보니까 그제서야 아, 나 뭔가 잘못했구나. 나 이제 깨끗이 청산할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드디어 이 새끼가 정신 차렸구나. 내가 한번 눈 감아줄 테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된 지금 맛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다 지나간 줄 알고 정리한 줄 알고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버리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가 여기 또 있네? 그거 들고 있다 남편한테. 너 지금 장난해? 정리한다며. 이건 뭐야? 근데 남편 하는 말. 나 진짜 정리하는 중이야. 이별 연습 중이야. 이별 연습하는 김에 나 여행 갔다 올게. 그래서 이 여자가 선생한테도 화가 나니까 선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이 아줌마한테 화가 나니까 전화를 해서 찾아가. 이 아줌마 말 뭐라는 줄 암? 우린 그 좋은 시절에 서로의 처지와 입장 때문에 여행 한번 하지 못했어. 이해해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별 연습 중이라고. 근데 제가 딱 여기까지 듣고 잤어요. 딱 여기까지 듣고 눈이 감겨서 결말을 알 수가 없어. 이 남은 미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쳐 정말. 뭐 해봤어야 양을 알지.